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차, 2차, 3차 산업의 발달과 생태학적 접근 방법, 그 생태학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어떤 산업의 발달에 의미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 자연을 어떻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만, 생태학에 꿰뚫는 어떤 것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고조시키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류 그 역사에서 산업의 발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우선 그 1차 산업의 경우, 즉 농업의 발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인류가 발전의 어떤 계기, 도약의 계기가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식량 생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쌀농사하고 밀농사, 그리고 하나 또 더 든다면 과일농사가 아니겠는지요. 인간의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 농업활동, 동양은 주로 쌀농사에 매진하였고, 서양은 주로 밀농사, 그리고 이제 조금 지역에 따라 다른데 옥수수 농사라든지 과일 농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쌀 농사를 보면 자연과 밀접합니다. 그 논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작지를 만들고 거기에 물을 관계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잘 살펴보면은 이 벼라고 하는 한 종류의 식물 이외의 식물을 배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벼를 재배하기 위해서 피가 섞인다든지, 식물 이름입니다. 피가 섞인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잡초가 섞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벼만 생육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 이제 관계를 물을 잘 공급해서 햇빛에 벼가 잘 익으면 풍년이 들고,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 좀 약간 흉년이 드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태적인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안정적인 자연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농사일에는 추곡인 벼를 또는 밀을 제외하고 그 생산지에 다른 어떤 작물이나 다른 종의 침입을 극히 제한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어떤 편협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경우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교적인 관점을 여기에 조금 생각해 본다라면 어떤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극히 배척하고 민족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성소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동안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가혹한 그런 행동, 이런 것이 인류 역사를 잘 곱보다 보면 농사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배타적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그 2차 산업인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그 많은 사고 과정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업화에서는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이 발달함으로써 전쟁과의 관계가 상당히 깊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천국행과 자기가 믿는 신과의 그 어떤 그 연결관계, 기도를 통한 연결이라든지 통신을 통한 그런 연결관계로 흡사하게 여러 가지 발달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랍게도 어떤 일정한 법칙 같은 것을 생각해내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인류의 어떤 소망과 인류의 어떤 목표를 잘 조화해서 결국 부를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 생활의 삶과 생활의 여러 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어떤 대단한 그 발전의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이 이제 서비스 산업 시대가 도래하는데, 서비스 산업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융과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금융의 발달,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적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중상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문화적 발달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문화적인 발달 중에서도 문자에 의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인쇄술도 새로 나와서 상당히 인류의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인류의 삶과 질이 이렇게 향상되면서 인류의 오랜 수건이 이렇게 승화의 단계로 바꿔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시대의 도래가 되는데,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부의 창출이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세계 경제 포럼에서 슈밥이 이야기한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진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 특히 정치사에 많은 변화를 모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정부 조직에 특히 전자정부에 대한 생각을 해서 여러 나라가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트는데 이 4차 산업에서의 어떤 사업적 중심이 비교적 우주산업과 관계가 상당히 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인류가 지구를 좀 탈출하려는 어떤 소망이라고 할까요? 요걸 키워나가려고 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별에 가서 안착하는 여러 가지 수단, 그리고 그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보금자리를 형성하는 테라피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꿈을 키워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통과하면서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인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생태적 슬픔이 잠겨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을 터이지만 특히 인공광합성 문제, 지금 현재 대략 자연에서 생산자 식물이 햇볕의 약 0.2% 정도를 활용해서 지구 생태계의 이 어떤 에너지의 생산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게 조금 높여서 한 그거의 3배 정도 목표로 해서 상당한 생산의 변화가 올 것 같고, 또 단백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단백질의 접히는 현상, 그래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접히는 현상, 폴딩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이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폴딩을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생명현상의 여러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와, DNA 시퀀스를 잘 풀어서 이제 많은데 활용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달라짐으로써 생태적 슬픔을 벗어나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